11번에 이제 5번 되겠지. 17번 역시 3초 코드가 나오겠습니다. 17번. 네,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종류별로 좀 모아놨거든. 그래서 해당 패턴은 계속 할 수 있어. 그 패턴별로. 한 번 나왔으니까. 삼 번. 3번 역시 안 나온 친구 있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좀 전에 알려준 방법인데, 그죠?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구하죠? 그 다음에 뒤에 2초 동안 평균 속도 구하지? 그러면 1초인 순간 속도, 3초인 순간 속도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2초 사이의 속도 변화래요. 그래서 구하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정도 나오지? 요걸 구했으면 아까 설명 이해를 잘 한 겁니다. 그치?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이렇게 가속도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까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가속도까지 구할 줄 알아야 돼. 20번 같은 문제도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가죠. 20번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군요. 또 위치 시간 그래프. 내가 일부러 위치 시간 그래프를 제가 구하는 거죠. 이것만 체크할게요. 2초부터 3초 사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맞아? 틀려? 2초에서 3초 사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다. 일단 우리 잠정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어, 그죠? 그럼 2초에서 3초 때까지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입니다. 뭘 보고 알았어? 위치가 줄어들고 또 하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2초에 3초 가는 거 딱 그래서 보니까 점점 기울기의 값이 커지지?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야. 어느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쪽으로 빨라진다는 건 가속도가 그쪽 방향이.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죠. 이런 보기들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23번 뭐 자동차 속력계 뭐 이런 문제가 또 가끔씩 나오는데 별건 없고 직선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한 방향으로만 달린다. 속력계, 속력계라고 나와 있네요. 자동차에 있는 이 계기판에 있는 이 친구는 속력계, 속도계. 속도를 재긴 쉽지 않을 거야, 그죠? 속력계인데 그냥 속력계가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 왕 갈 때 저렇게 바늘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저 친구가 평균 속력은 아니죠? 그렇죠? 순간 속력계야. 지금 이 순간의 속력을 보여주는 거지. 출발한 지 지금까지 얼마 평균 이거 아니죠? 아무튼 뭐 이건 왜 해놨냐면 20km/h에서 56km/h를 가리켰다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m/s 제곱으로 묻지 단위 변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단위 변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단위 변환 어려운 거 아닌데 좀 이따가 한번 내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단위 변환 중학교 때 하지 않니? 그치? km/h랑 m/s 뭐 m/min 뭐 이런 거 cm/h 말고 바꾸는 문제 개인이 한 번씩 하잖아. 그래서 23번, 24번, 25번에서 좀 세 문제 좀 갖다 놔봤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상대 속도 개념을 좀 봐야 되겠네요. 30번 일단 풀어보시고 상대 속도로 갑니다. 30번 얼른 풀어보시고. 그래프 모양 때문에 낚이면 안 된다. 그래프 모양인 거 보고 없네. 그냥 하면 되겠네. 몇 번? 몇 번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 몇 번? 진짜 틀리다니. 됐어. 4번? 왜 붙였어? 4번인데. 낚이셨군요. 4번 맞다. 4번.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뭐야? 아래쪽 면적이 변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동일 직선상에서 움직여. 변이가 크니까 어때? 이건 고래도 큰 거지. 둘 중에 중간에 방향이 바뀐 애가 있나? 아니. 둘 다 없어, 그지? 둘 다 계속 플러스야. 둘 다 오른쪽으로만 계속 갔던 얘기야. 자, 상대 속도 보겠습니다. 상대 속도 문제 좀 모아놨어요. 상대 속도도 한 문제씩 갖고 가. 이걸 뭐라고 보통 문제에서 표현하냐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표현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러니까 A가 본 B의 속도 이런 뜻이야. 뭐뭐에 대한이라고 쓰는데 하여튼 그 표현이 그 표현이야.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야 돼.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조심할 건 상대 속력이 아니고 상대 속도다. 반드시 방향 넣어서 풀어야 된다. 내가 움직이면서 뭐 버스를 보는 거랑 가만히 앉아서 버스를 보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인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된다. 근데 이제 그 상대 속도 개념이 어디 갔어? 일단 이 문제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31번에 자동차 A에 120m 앞서 있는 자동차 B가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이 B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자동차 B에서 본 A의 속도.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자동차 B에서 본 A의 속도. 이거를 자동차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친구는 B에서 본 A의 속도니까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뺀 거야. 맞죠? 이게 상대 속도 개념이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B에서 본 A니까 VBA 이렇게 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B 자기 자신의 속도는 V로 일정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트럭을 봤는데 트럭 A가 플러스 10으로 보였답니다. 무슨 뜻이니? 트럭이 빨라, 자동차가 빨라. A가 빠른 거지. A가 빠르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쪽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오는 걸로 보인다는 뜻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V/s인데 트럭이 10으로 보여? 그럼 트럭의 속도는 지금 얼마야 이 순간? V 플러스 10m/s라는 뜻이겠지? 이해되니? 이게 얘들아 이거 그대로 넣는 거야.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거야, 그죠? 상대방의 속도 내 속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 속도 V를 뺐는데 얼마가 있겠죠? 그랬더니 보이는 상대 속도가 플러스 C다 이 뜻이야. 됐니? 얘는 뭐야? 이거 이해하면 V 플러스 C인 거지?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상대 속도 문제를 어렵게 내면 좀 골치가 아픈데 보통 쉽게 내면 이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안 풀고 얘가 10으로 보였다는 거니까 뭐 이거 아닌가? 이렇게 푸는 게 맞다. 근데 단순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니네가 생각해도 되는데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식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좀 주면 팁. 이거는 지금 B에서 본 A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실제 트럭의 속도가 10m인가? 지면에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겠죠? V 플러스 10이라고? 그러니까 이 눈금 자체를 여기 원점이잖아. 이건 B에서 본 A의 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근데 지 자신의 속도가 V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V를 더하면 돼. 이렇게 눈꼴 바꿔버리면 그게 실제 속도거든. 지면에 대한 속도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원점의 위치를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된다. 자기 자신의 속도만큼 이렇게. 그것만 이해되니? 그 개념, 그 개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 문제 풀 때 안 헷갈려. 아무튼 뭐 이제 문제야.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 32번 한번 풀어. 32번. 아, 저 철수가 아주 요물이야, 요물. 철수가 자세가 너무. 철수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앞으로 가는 거 같아. 앞으로 오세요. 철수가 너무 헷갈리게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그렸지?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식으로 안 풀고 그냥 느낌으로 풀어도 괜찮아. 어쨌든 대학만 가면 되니까. 생각보다 헷갈리지. 이번 나옵니까? 민수랑 영희가 반대라 했으니까, 그죠? 민수랑 영희가 반대인데 영희가 본 민수의 속도가 플러스 2m/s. 그럼 민수가 오른쪽, 영희가 왼쪽이라 말해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상대 속도가 2라는 건 영희가 왼쪽으로 1, 민수가 오른쪽으로 1 이러면 맞을 것 같아. 그럼 무슨 추론 문제처럼. 그럼 철수는 오른쪽으로 3m/s면 다 말이 되죠. 근데 철수 저 몸뚱아리가 왼쪽으로 가는 거 같지 않냐? 저렇게 해서 오른쪽 뒤로 뛰는 건가?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철수 그림을 저렇게 그릴 건 없지 않나? 뭐 어찌하냐? 저렇게 그려놓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33번 잠깐 볼게요. 상수도의 대표적인 패턴은 역시 이런 패턴이야. 나중에 얘들아 고난도 문제로 가면 이제 지금은 이게 철수랑 뭐 영희가 과학실에서 두 줄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두 개의 물체, 질량이 m, EM인 물체 이렇게 할 거야. 그 동그란 물체가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럴 거거든. 이 문제는 왜 했냐면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80m, 84m 떨어져 있대요. 한 가지만 잠깐 짚을 거야. 이렇게 살살 떨어졌는데 얘가 1.2m/s, 얘가 1.6m/s로 오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만약에 정지했다고 보면 나머지 한 명이 2.8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시각을 구해라 이런 말 나오면 철수가 이만큼 오고 영희가 이만큼 와서 여기서 만났겠다 물론 이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영희 고정시켜버리고 철수가 2.8로 갔을 때 2.8m/s로 가는데 84m를 얼마나 가야 걸리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얘기하는 거야.
상대 속도니까 상대적인 속도니까. 결국에는 속도분의 거리 하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2.8분의 30초요. 30초니? 이게 30초야. 30초 후에 만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철수가 혼자 간 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이 속도에다가 둘 다 30초. 저기도 30초를 더해주면 각자의 이동 거리가 나오겠지. 그죠? 요 패턴도 기본 패턴인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상대 속도 개념으로 전체 시간을 구해버리고 나머지 실제 이동 거리는 끝 시간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점점 이걸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야. 35번도 낚시당하기 쉬운데요. 특이한 그래프야, 그죠? 세로축이 뭐야? 통과 시간이야. 가로축은 이동 거리야. 그럼 철수와 영희를 가만히 봐봐. 50m를 동시에 통과했다는 뜻이지. 50m 전까지는 누가 앞서 있었게? 잠시만요. 50m 전까지는 누가 앞서 있어? 영희가. 영희가 앞서 있는 거야, 그죠? 낚시당하기 좋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면 같은 위치를 영희가 더 짧은 시간에 통과했다. 이 말이지. 더 짧은 시간에 통과했다.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영희가 더 먼저 통과했다. 맞나? 그래프 모양 때문에 낚시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역시 조심해 줘야 돼. 이런 문제를 뭐 진지하게 풀 건 없고 한 번씩 풀면 된다. 자, 좀 넘겨볼까요? 음. 37번도 한번 해줄게요. 지금 A가 3m/s로 왔는데 A가 B 옆을 지날 때 둘 다 1m/s 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그럼 A도 점점 빨라지고 B도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유치하게 풀이를 하면 얘네 둘은 A는 3m/s일 때 B가 0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 A는 4m/s, 얘는 1m/s, 또 1초 지나면 5m/s, 2m/s. 이 패턴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둘은 계속 속도 차이가 얼마죠? 3m/s야.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계속 3으로 일정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어떨까? 3m.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거리는 달라지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점점 벌어져, 점점 줄어들어. 점점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지면 아이고 이게 무슨 그래? 웃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저기 B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B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A 어떻게 그래? V 그래? 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두 조건이 뭐야? 기울기는 같아야겠지. 이렇게 쪼개봐요. 쪼개봐. 얘들아, 내가 왜 쪼개는 것 같아? 면적이 뭐다? 변이. 면적이 이런 거지. 변이. 네. 그러면 B가 이만큼 갈 때 A는 이만큼을 가는 거 아니? 또 얼마큼? 요만큼 더 가지? 요만큼 더 가지고 이거 요만큼. 맞죠?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봐. 또 이만큼 더 가지? 뭔 말인지 알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점 멀어지는 거야. 하지만 속도 차이는 유지가 되지. 속도는 유지가 되는데 거리 자꾸 벌어져. 그래프로 이해하면 뭐 그 얘기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된다. 가속도 똑같아. 속도 차이도 유지가 돼. 단 거리는 벌어진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39번은 옛날에 3년 전인가 이미 한 번도 나왔고 그 전에도 한 번 나왔고 어디 학교에서 기억이 안 나요. 뭐 이거는 왜 자꾸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들먹거리냐면 학교에서 이게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랑 연결도 되고 해서 그거 내가 해줄게요. 원래 그냥 뭐 풀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강물이 U라는 속력으로 가고요. 배는 거기서 V라는 속력으로 간다는 거야. 잘 보세요. 한번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지면에 있는 강둑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그 학교 시험에서는 강둑에 대한 뭐 이렇게 물어봤던 거야. 강둑이 지면이지. 강둑이 뭔지 알지? 네. 요즘 애들은 어휘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 강둑인 사람이 봤을 때 저 배의 속도가
내려갈 때 강둑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배의 속도가 얼마나 보여? V로 보이진 않겠지. V 플러스 그렇지, V 플러스 U로 보이지 않겠니? 그렇군요. 그럼 올라올 때는 어떻게 보일까? V 마이너스 U로 보이겠지? 누가 더 빠르다? 당연히 배랑 강물 중에. 강물이 더 빠르면 안 올라가요. 그치? 그 무노크 하는 거야, 무노크 이거. 뭐야, 이건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 결국 떠내려가서 죽었어,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이거 좀 내려갈 때 속력, 올라올 때 상대 속력, 지면에 맞았죠. 이거 분의 S, 이거 분의 S. 이러면 우리가 뭘 구한 거지? 보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해석할 줄 아는 거. 이거 뭡니까? 내려갈 때 걸린 시간? 올라올 때 걸린 시간. 그럼 내려가고 올라오는 걸 다 통틀어서 평균 속력을 구해라. 이러면 예. 평균 속력 뭡니까?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거리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총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패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총 걸린 시간을 어떻게 알지가 아니고 속력분의 거리 한 거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V 플러스 U분의 S, V 마이너스 U분의 S니까 통 밑에 분모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나?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겠지? 이거 위에는 어떻게 돼? EVS. 한 놈을 이렇게 한 놈을 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더하죠? EVS 2VS 나옵니까? 이렇게 돼? 밑에는 뭐가 되고? V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뭐야? 지금까지 구한 게 뭐예요? 총 걸린 시간. 평균 속력도 평균 속력.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거리 얼마? 예스. 되겠니? 그래서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V 마이너스 V분의 U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평균 속력이랍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V보다 크다 작다 같다. 뭐 V에서 이걸 뺐어, 그죠? 그럼 평균 속력은 V보다 작다. 하나. 평균 속력이 V보다 작다는데? 신기하지? 상대 속도는 이제 이 정도로 잡고요. 어디 보자. 47번도 좋은 문제긴 한데 이제 나머지 전부 숙제입니다. 숙제로 집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47번도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48번 나랑 같이 가지. 48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철수와 민수가 자전거 경주를 한대. 왜 저런 걸 하는 거지? 하여튼 정상대로 출발해서 등가속 운동을 한대 각각. 그리고 각각 최고 속력에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쭉 간대 등속. 무슨 상황인지 알죠? 철수는 4초 때 최고 속력 도달. 민수는 최고 속력에 도달한 후 9초 만에 결승선을 10m/s로. 근데 지금 총 100m 가는 거 아니야? 잘 봐. 우리 민수가 좀 더 힌트가 많으니까 민수로 출발합니다. 민수의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죠? 민수 운동. 찍찍 이게 할 거야. 그죠? 등가스 운동 했다가 등속.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로 했는데 여기가 10m/s로 통과해야 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안전하게 풀려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뭐라 그랬지? 9초 동안, 그죠? 9초 동안. 그럼 여기 면적이 몇 미터? 여기가 9초인 건 확실하죠? 문제에서? 여기 90m인데 총 100m 중에 90m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럼 여기가 몇 미터만 감당해주면 돼? 10m만 맡아주면 되겠네? 여기가 10m가 되려면 여기 얼마? 여기 10m 되려면 여기 몇 초? 그죠? 근데 9초? 여기 몇 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프가 있어야 확실히 편하구나. 2초 11초 이 상황이 될 거야. 그렇군요. 그럼 철수는 어떻게 되게? 철수는 어떻게 되게?
4초 만에, 그지? 4초 만에 최고 속력에 도달해. 철수와 비수 모두 결승선을 동시에 통과해. 동시에 통과해. 그럼 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도 결국 도착한 건 몇 초? 11분.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비슷하게 갈 텐데 철수도 동시 통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11초인 거 확실하다. 여기가 여기가 4초인 게 확실하다. 그럼 여기의 면적과 여기 면적이 얼마인지 상대값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죠? 이 면적 삼각형과 이 사각형이 면적이 몇 대 몇이죠? 2대 7이면 2대 7이니까 그러면 2대 7 이렇게 돼. 속도가 이상한데. 속도가 좀 거시기 하죠? 따라서 속도 V가 얼마입니까? 9분의 100 맞습니까? 수치가 좀 이상하다고 너무 의심할 거 없어요.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이제 중간고사에 나오면 그지? 은근히 시간 잡아먹는 문제야. 골치 아픈 문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실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도 슬슬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어린 양들 첫 시간이니까 이 문제 되게 웃기던데 어제 애들 이거 은근히 잘 못 풀대. 53번 30초 컷 한번 가겠습니다. 53번 무슨 뭐 그런 거 같지 않냐? 초등학생 창의력 문제. 이 정도 하면 이제 중요한 걸로 넘어가야지. 이거하고 저거 하고. 좀 넘기면 그죠? 오케이 슬슬 이제 좀 패턴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할 때. 몇 번? 3번 되었습니다. 3번 마지막에는 돌아올 필요가 없어 그지? 찍으면 끝난 거니까. 웃기지? 웃기면 좀 웃어. 재밌겠네. 이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이런 문제 되면 되게 좋아해. 와! 풀었다고 난리나.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어떻게 풀었냐고 설명해준다고 교실이 떠나. 싸워. 그게 아니지 병신아. 용하고 자네는 걔가 1년 선배다 이보다. 걔가 물리를 하다가 중간에 미술을 한다고 갑자기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되게 이번인데 이사윤이라고 카트라이더 알아요? 카트라이더의 그 여자 캐릭터 있잖아. 빨간 뭐지 이거? 빨간 머리 있는 엣지요. 냈지. 빨간색은 지금 여자애 디즈니요? 노란 색깔? 그런 거 같아. 아니 머리 이렇게 되잖아. 앞머리 이렇게. 무슨 말? 거기 나머지 다 구나. 머리카락이 맞는지 모르겠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팅팅팅 이렇게 칙 이렇게 돼 있잖아. 걔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내가 걔를 맨날 카트라고 불렀거든. 그랬더니 재현에
남자 카드랑 똑같은 애가 들어왔어. 궁금하다. 걔잖아 걔. 걔 남자 카드랑 똑같은 애 걔. 파랑 색깔. 이게 아니 이름을 별 이름을 다 모르겠네. 그 남자 캐릭터가 대표 캐릭터가 있고 여자 캐릭터가 대표 있고 세 번째 캐릭터 있잖아. 그게 뭐지? 뭐 이름은 모르겠어. 걔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재현고를 된 거야. 탑사에서는 캐릭터가 워낙 많아요. 난 옛날에 그 PC 게임일 때 해가지고 네. 캐릭터가 4개밖에 없었거든. 그때는 다오 디즈니 배지 문이 아니고 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 세 번째 느낌이 있어.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이 있다고 걔. 배지 많은 거. 근데 재현고에다가 걔가 똑같이 생긴 재현고 걔 이름 뭐더라? 왜또 카드밖에 난 걔를 또 카드라고 불렀지. 아니 걔 니네 재현고 알 텐데 걔. 나랑 저 1년 내내 했는데. 잠깐만. 대박.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민재? 전민재? 민재. 성이 김민재? 김민재? 아니, 김민재 포. 김민재. 맨날 야한 얘기하는 놈. 몰라? 이게 이상한 놈 있어. 하여튼 재밌어. 문과 갔어. 김민재는 왜 밀어? 니네 걔는 모르는구나. 아니, 지금 몇 학년이에요? 니네 학년이라고. 저요. 이번에 통합과학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김민재 말고 김민재만. 결국에 문과로 가겠다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갔어. 김민재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문제 보세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숨어 있어가지고 잘 봐. 잘 들으세요. P점에서 A는 V, B는 2V로 출발을 했대. 근데 둘 다 나름의 등간속도 운동을 했대. 몇 번이야 이거? 60번이네. 60번. 그러니까 나름의 등간속도 운동을 둘 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출발도 똑같고 도착도 똑같대. 근데 B가 더 빨랐잖아 출발이. 근데 둘 다 나름의 등가 속도 운동을 해. 그럼 VT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VT 그래프를 그리면 둘 다 대각선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B가 더 빨랐단 말이야. 그럼 A는 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A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B는 이거보다 빨랐어. 물론 2배인데 우리 그래프 모양만 보자. 그럼 B는 그래프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돼. 그죠? 줄어들어도 동시에 면적만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늘어나도 돼. 늘어나는데 얘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돼. 뭔 말인지 알아? 면적만 같으면 된다. 얘네 약간 이거 그거 같지 않냐? 저의도에 남는 열, 고의도에 부족한 열. 이런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얘네도 좀 이따가 주차장 보고 인이 떠오를 거야. 타락함. 뭘 타라서 그래. 지구과학으로 타락함. 그러지 마. 지구가 전공한 사람들 되게 슬퍼해 그런 것들. 지구가 맨날 불쌍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만약에 총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 중간이 여기가 5초인가? 무슨 말이냐면 전체 걸린 시간 중에 이런 패턴의 운동이 가능하려면 둘 다 무조건 그래프는 직선이 나와야 되고 면적은 무조건 같아야 되므로 역전해서 같이 골인하려면 무조건 중간 시간에 크로스가 돼야 된다. 맞아? 무조건. 는 아닌 것 같아. 무조건 중간 시간에 두 직선이 크로스가 안 되면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을 할 수 없다. 어때? 면적이 같고 직선 두 개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면적은 같은데 직선 두 개야. 시작은 달라야 돼. 그럼 무조건 중간 시간에서 속도가 같아야 돼. 크로스가 돼야 된다. 무조건이라고. 하나 더. A가 중간 위치를 지날 때
아까 내가 이거 잠깐 했었는데 처음에. A가 중간 위치를 지난다는 게 어디야? 5초야? 5초 이후야 이전이야? A가 중간 위치를 지난다. 5초 이후인 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여기 그어봤자 노란색 아래쪽 면적이 반띵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좀 과장해서 그린다잉. 자,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될 거야. 과장해서 그렸어 눈에 보이라고. 그럼 그때 무조건 A가 어때? B보다.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왜? 크로스한 다음에 A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중간 이후로 잡으면 무조건 A가 빨라야 돼. 그거 묻는 문제야. 이런 개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두는 거 괜찮아. 왜냐면 얘들아 그 초점을 잘못 잡으면 안 돼. 저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고 저런 개념들을 버무려서 나오는 거야. 개념을 계속 흡수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보라도 문제를 푸는 거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자 이제 패턴 하나 바꾸겠습니다. 시간 기록계 문제인데요. 시간 기록계 문제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도 출제율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기록계가 뭔 줄 아냐? 타점. 이게 막 스위치 키면 막 점 찍는 애 있잖아. 보통 이제 뭐 60Hz 이렇게 쓰죠. 1초에 60번. 그렇죠. 1초에 60번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점을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6개 찍힌 거지 이 구간에서. 그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6개를 찍었을 때 찍 그린 거야. 여기도 6개. 6개마다 끊어. 1초에 60번을 찍는데 6개 끊었어. 몇 초 걸렸을까? 0.1초. 여기가 0.1초 걸린 거고 여기 다 똑같이 0.1초씩 걸린 거야. 얘들아 이거 100%야. 잘 봐 이거. 이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0.1초 동안 2cm를 갖다는 뜻이지. 그럼 A, B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 0.2m. 근데 뭐 단위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센티미터로 만약에 구하면 20cm. 20cm/s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또 얼마냐면 50. 이게 지금 뭐야? 무슨 속도라고?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라는 거 이거 지금 등가속 운동이니까 이 20cm/s는 그러면 몇 초인 순간의 속도가 되냐면 20cm/s는 몇 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 0.0. 0.05초인 순간이겠지. 되겠죠? 0.05초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요 점이 찍히는 순간의 순간 속도가 이 친구다 이 뜻이지. 되나?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맞아, 그려줄까요? 이렇게 지금 요게 좀 잘 흡수해 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0.05초인 순간이고 이거는 0. 뭐지? 1호초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 속도에서 이 속도를 빼볼까? 그럼 뭐가 나와? 그게 무슨 개념이야? 속도에 여기서 이거 뺐어. 속도 변화량이 속도 변화량 나는 속도 처음부터 뺀 거야. 그럼 30cm/s 그거를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몇 초? 0.1초. 이게 뭘 구하는 거지? 이게 가속도 구하는 식이야, 맞지?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나? 300cm/s 제곱 또는 3m/s 제곱 이렇게 나와. 자, 요게 아주 기본 오브 기본이야. 아주 기본이야.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아까 내가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지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어느 순간의 속도면 지금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요 위치에서의 순간 속도, 여기서의 순간 속도 이런 거 다 이제 물어볼 거야. 그만이 하나. 요 개념이야. 야, 수트 안 되네. 64번 한번 풀고 있어 볼래요? 64번. 문제 주겠지.
좀 줄게. 나 답을 안 봐. 숙제는 이거 두 개예요? 그렇지. 근데 숙제는 안 주고. 답지. 책을 나오면 주면 돼. 근데 숙제 해보면 될 것 같아. 일단 그냥 풀어만 하나요? 아, 일단 원래 세쪽까지 하는 건데 64번에 3번 나오니? 응? 아 그래? 64번에 3번, 아니 3번이 아니고 4번 나오니 64번에 4번? 네. 4번 나오죠. C가 속도가 지금 1대2야 그죠? V, 2V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2L, 3L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죠? V분의 2L, 2V분의 3L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수능 특강 잠깐 보겠습니다. 추가 과제 2019학년도 수능 특강인데 지금 이 패턴의 문제가 어떻게 고난도 문제로 바뀌냐면 18쪽에 5번 한번 가죠. 18쪽에 5번. 여기 안 나오니까.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이거는 그냥 기억해. 그 정도 문제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요새도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벌써 풀었어? 좀 어려울 텐데? 18쪽에 5번 풀어보라고. 나 답은 5번인데요. A는 3m/s로 등속 운동하는 거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B의 위치 이렇게 나와 있어. 잘 생각해봐. A는 3m/s로 등속 운동을 하는데 둘이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에 간다는 거거든. 근데 B는 등가속 운동이야.
B가 점점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는 이걸 풀어봐야 알 수 있어요. 선입견 가지면 안 돼.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B가 저기 4초일 때 위치가 0 됐을 때 기준선에 도착했다는 얘기잖아. 그때 왠지 B가 멈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멈춰요. 안 멈추는데 그 구간을 같이 통과했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파랗게 써놓은 게 뭐냐면 x1-12 이게 뭐냐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지. 이게 뭐야? 변위야. 그죠? 변위들이야. 근데 그거를 1로 나눴어. 그럼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럼 파랗게 쓴 거 이 분수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야. 개념 잡아, 개념. 평균 속도를 쭉 쓴 거야. 평균 속도 4개 쓴 거지. 그래서 뭐 했냐면 이 평균 속도에서 이 평균 속도를 뺐어. 그러면 이 평균 속도에서 평균 속도 뺐다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겠지. 속도의 변화량을 다시 시간 1초로 나눴어. 이게 뭐야? 내가 노랗게 쓴 게 뭐지? 가속도 개념이었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이 가속도와 이 가속도가 당연히 같아야 돼. 여기도 있잖아요. 뭐 근데 칸이 없어가지고 안 썼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x2-4 빼기 4-x1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거 나누기 또 1을 하면 그 값이 또 똑같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식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하면 x2하고 x1이 7.5, 1.5가 나온다. x1이 7.5 연립 과정을 이제 니네들이 할 수 있죠. x1과 x가 이렇게 구해진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뭐냐면 12였다가 그 다음에 7.5였다가 4였다가 그죠? 그러면 1.5였다가 0 이렇게 위치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얼마게? 여기서 평균 속도 이렇게 되나? 맞죠? 4.5m/s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3.5m/s 계속 지금 1초씩 지나고 있어. 1초씩 지났나이? 여기는 2.5m/s 여기는 얼마야? 1.5m/s 속도가 얼마씩 줄어? 1씩 주네?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의 크기가 1이겠지.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야. 마이너스 빼면 감점목은 틀려. 크기라고 부르면 그냥 1이라고 하면 돼요. 아무튼간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이 뭡니까? 여기가 지금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일까? 0초인 순간 속도 할 수 있어? 5m. 그렇죠. 0초인 순간 속도는 5m/s입니다. 여기서 0.5를 더한 거야, 그지? 1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했어. 1초인 순간 속도가 얼마게? 2초인 순간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뭐래요? 지금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A는 계속 3m/s였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게 3m/s로 갔다는 걸 디귿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반드시 이 정도 급은 풀 줄 알아야 돼. 됐지?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풀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가 문제냐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숫자 실수가 엄청 나와요. 저기 숫자가 짜잘하거든. 그래서 센티미터 주고 막 미터/s 바꿔서 물어보면 막 정신없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실수 엄청 많이 해요. 다 알고 있는데 틀린다니까. 학교 생들도 그걸 노리고 숫자를 아주 지저분하게 줄 때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 맨 나중에 푸는 거야. 저거 풀다 몇 살 달아가. 나중에 푸는 거야. 여기 서라벌이 있나? 서라벌 없나? 서라벌이 너 문제 되게 좋아. 애들이 막 괴로워하면 되게 막 즐기는. 하여튼 내가 지금 문제 자체 교재 보면 자체 교재로 돌아오면 얘들아 그런 식의 문제를 주르륵 모아놨어요. 아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7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4번까지. 74번은 왜 하냐면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지. 단위 변환하는 거 한 번만 하자고. 왜냐면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 단위 변환. 자, 버스가 가는데 100km/h야. 트럭은 V로 가. 그런데 아우 얄미워 그죠?
여기 미터로 주거든. 그러니까 단위가 안 맞아.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 트럭 속력이 얼마니? 근데 100m 떨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20초 후에 버스와 트럭 사이가 0. 충돌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초 만에 100m 떠나갔다는 얘기잖아. 100m니까 저 버스의 속력 100km/h를 일단 m/s로 바꿔야 그걸 계산을 하지. 잘 봐 얘들아. 100km/h라고 하는 거 이거 딱 한 번만 합니다. 딱 한 번. 단위 변환. 이거는 100km를 1시간 동안 갔다는 뜻이거든. 맞죠? 1시간 만에 1시간당 100km를 가는 빠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1시간당.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눕혀 써서 그렇지 원래는 1시간당 100km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저걸 내 보기 편하게 옆으로 눕힌 거야. per hour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수치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요. 킬로미터랑 아워를 단위를 내가 바꾸고 싶은 단위로 1km가 몇 미터? 1000. 그럼 이거를 이렇게 1000m 이렇게 바꾸면 똑같잖아 양쪽. 맞죠? 1km는 1000m잖아. 이러면 똑같이 쓴 거야. 1시간이 몇 초? 이렇게 쓰면 단위가 어느샌가 미터/s로 바뀐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신 없으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스컹 하니까 어떻게 돼? 36분에 얼마?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지. 되나? 100km/h는 m/s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버스 속력이 이거야. 버스가. 근데 트럭은 이 버스 속력보다 얼마가 느리대? 20초 만에 따라잡혔대 100m. 그럼 트럭은 버스보다 몇 m/s가 느려? 아니 100m를 20초 만에 가려면 몇 m/s로 가는 거야? 상대속도가 5m/s로 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럭이 버스보다 5m/s가 늦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5m/s를 빼면 돼. 이렇게 빼버리면 누구 속도가 나와? 트럭 속도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통분해야지. 1분에 5는 36분에 180이니? 그죠? 빼면 얼마야? 결국에 36분에 180 빼니까 820 이렇게 하고 m/s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 또 뭐래? 트럭은 km/h로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써주면 돼 또. 36분에 820인데 m/s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럼 1m는 몇 킬로미터? 1m는 몇 킬로미터? 0.03.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되겠니? 한 번만 합니다. 1초는 몇 시간? 3600분.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단위가 또 바뀐 거야. 이제 여기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죠? 82. 그럼 얼마니? 82. 82km/h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하다 보면 얘가 빨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이러니까 반드시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좋다. 단위 변환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종종 보이죠. 종종.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